이 방송 시간 끝날 때까지 그냥 아무 말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해주세요. 왜냐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촛불 시민의 반동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내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잖아. 역사라는 것이 정치권에 국민들한테 부여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촛불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 염원을 단칼에 배신해버린 굉장히 희대의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윤석열은 이쪽 진영의 저쪽 진영에서도 나중에는 어느 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미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제3지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제3지대. 국민의힘으로도 못 가고 그리고 또 뭐 민주당은 감히 그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제3지대에서 자기가 동을 뜨고 그 밑으로 모든 그 원한에 사무친 그런 족속들 나는 정말 이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친문 때문에 안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족속들 있잖아요. 아, 취한다. 그러니까 그런 족속들이 다 그 밑으로 모여든다는. 뭐 진척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회계사 있잖아요. 그런 회계사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민변에서 코스프레 했던 그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고 그 밑으로 탁 가가지고 우리가 내각을 꾸릴 거야 이러면서 그걸 뭐 직결할 거라는. 예. 거기에 금씨도 한 자리 차지하고. 참 신기한 캐릭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역사상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뻔한 와중에 정말 흔들어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으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보죠. 윤석열이 우리 역사에 지금 없었다면 지금 우리 정치가 얼마나 더 많은 집결과 발전을 했었을까. 그렇죠. 발을 걸고 끌고 넘어졌던 게 거의 1년 반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걸 겪어오면서도 이 정도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파급력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정치가 그나마 잘 굴러가고 있다는 반증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저 김성애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딱 보면은 반칙에 능한 유도 선수 같다는 거야. 근데 이 유도 선수들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옷깃을 잡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그런 옷깃을 서로 내주고 시작하는 그런 경기랑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반칙을 써서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거꾸로 때릴까. 그리고 거꾸로 때린 다음에는 자기가 어거지를 써가지고 이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때리는 것만 신경을 쓰던 인간이야.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제 정치라고 하는 무대에 나오면 UFC라는 것이. 안 잡혀. 잡을 데가 없어. 막 미끌미끌해 사람들이 다.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발로 까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 난리를 치는 거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치밀한 계산과 전략을 해서 나왔지만 실제 나오는 과정은 예상과 다른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합니다. 아주 뜬금없이 조중동도 아니고 국민일보랑 왜 그러면서 여러 면에 걸쳐서 나오는 걸 해놓고 그 뒤에서 중앙일보가 그 윤석열이 기사 보고 뒤에 몇 마디 했던 거를 토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상 인터뷰에는 인터뷰를 실었고 그걸 콕 집어서 인터뷰 아니란 반론까지 하면서 모처럼 여론의 중심에 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구에 가서 이건 뭐 대통령 윤석열 뒤에 있는 것처럼 오랜만에 보는 대중 유세처럼 떠들고 거기에 시장에 나가서 꽃다발을 전해주죠. 권영진이. 야, 진짜 권영진이 야비하더라. 야 진짜 야비하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전격 사표를 발표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사의를 밝혔다 했는데 대통령이 75분 만에 전격 수용. 근데 그 사표는 또 동아일보에 줬다 먼저. 그러니까 편집국장으로서의 한동훈의 능력이 너무 잘 드러나는 국민일보에 인터뷰해주고 중앙일보에 또 추가 인터뷰해주고 그다음에 동아일보에 뭐 이게 한동훈의 편집국장의 실력이거든. 그래놓고 이제 내일쯤 되게 되면 조선일보가 그 주말 특집쯤 돼갖고 세게 때리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모두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 완벽하게 나름 시나리오를 던져놨는데 우리는 그냥 즐거워. 잠깐만 앞서가지 말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오늘 윤석열이 이 대검 출근하면서 한 발언을 딱 보는데 예전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 어디 길 갈 데 없는 이 거렁뱅이 하나를 여기 이제 일꾼으로 쓰려고 잘 걷어매기 굉장히 인자한 그 최부잣집 대가님 같은 분이 집에 데려다가 이제 일꾼으로 쓰려고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새끼가 일을 안 해. 그리고 안방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나갈 생각 갖고 밥만 얻어 처먹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가라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나가. 근데 갑자기 짐을 확 싸네. 그리고 짐을 싸고 지금 문 밖으로 나서는 딱 그 느낌 있잖아요. 나가면서 또 이런 비인간적이고 정말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빌어먹을 부자 처음 보겠다고.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거렁뱅이 새끼를 걷어먹였더니 그거 있잖아요. 검은 머리는 뭐 믿지를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시원하긴 한데 섭섭하더라고. 섭섭하기야 되게 섭섭하지. 그래서 솔직히 임기 내내 했던 짓이 대통령 뒤에 칼 꽂는 일만 했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꿈쩍할 줄 아는 거야. 근데 그 어떤 기술을 집어넣어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그 태산 같은 바위가 걔 잔기술에 넘어가질 않아. 괜히 그냥 옷만 찢어놔. 그렇다고 부끄러울 줄 아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그런 정도 갖고 허허 웃고 그냥 넘어가. 막 손주가 그냥 할아버지 수염 잡고 막 잡아뜯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놓고 지가 가면서 지가 이겼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거 얼마나 가소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고. 이제부터는 분석을 해야 돼. 감성적인 이야기 말고. 윤석열은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즉각 수리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즉각 수리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도 그러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또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거잖아. 행정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즉각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수용되는 게 아니거든. 솔직히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수용할게 이래버린 거거든. 이건 정치적으로 나오니까 정치적으로 맞받아친 거라고 보는데 넌 이제 끝이야. 너 해고 이 새끼야. 그럼요. 이런 느낌이거든. 아마도 그 측근에서 아무도 그런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문 대통령 성격 그 별명으로 나왔던 고구마처럼 뭔가 사의 표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거나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소송이 본안 소송까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된 처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답하지 않고 혼란을 부추기면서 자기는 멋지게 패를 던졌다.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청와대에서 예외적으로 27자던가요? 아주 단순하게 사의를 수용하겠다. 끝. 이렇게 하고 나갔기 때문에 본인으로 봤을 땐 되게 망신스러운 거죠. 가끔 멋지게 말리지 마. 나 나갈 거야. 이러고 있는데 정말 짧고 담백하게 보냈던 거. 이거 윤석열 쪽에서는 모양이 빠지지 않았다고 본인들이 위로를 하겠지만 한 방 맞은 건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면밀히 여기 윤석열을 갖다 분석해보고 그 주변에 캠프에 있는 사람들 수준을 갖다 보고 해보니까 지금 이제 본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사표를 갖다가 제출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 그러면은 일단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야 된다. 원칙주의자니까. 대통령 원칙주의자야.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출근 안 하고 계속 뒤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면 이제 조남관이 어쩔 수 없이 그 권한 대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 권한 대행을 하면서 단도리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냥 계속 그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는 계속 불어나고 그러면서 한 달, 두 달을 갖다 끌다가 나중에 이게 행정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선거는 깨박살 난다. 이러면서 나는 그 공을 들고 내가 대통령 후보다 이러면서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 굉장히 명구스러워진 거예요. 그런 그 중간 그러니까 검찰한테는 여전히 삿발을 잡고 있고 검찰을 내가 틀어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 최근 2, 3일 사이에 행보가 그만둘 게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실제로 조남관에 대한 처리라든지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이라든지 문제에 있어서 신현수를 오늘 즉각 잘라버렸죠. 사퇴를 하고 신현수도 잘라버렸잖아요. 그 지점에서는 미리 청와대가 윤석열의 수를 읽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자신이 기대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사회에 대해서 표명하지 않고 내일쯤 있다가 그래도 임기를 채우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자기네들 뭔가 하나를 더 터트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오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는데 퇴근하는 윤석열 옆에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뭐 사열하듯이 검찰 직원들이 나와서 얘기했었다. 뭔가 코멘트가 더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상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해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캠프들하고 지금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쓸데없이 워딩 했다가 그거 갖고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선거법 상으로는요. 사표를 낸 걸로 생각해서 지금부터 대권 후보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렸대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표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속에 한쪽으로는 조난건을 붙들고 또 한쪽으로는 국민의 짐을 붙들고 안철수와 그 쇼부를 하면서 양손에 떡 든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확 잘라버리니까 몸이 달아버리는 거야. 이제는 진짜 정치 위에는 할 게 없는 거야. 막말로. 지금 어떻게든 나가가지고 UFC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UFC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유도복도 벗고 좀 준비도 하고 이렇게 체력도 키우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등 떠밀려갖고 그냥 그 무대에 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정수석에게 휴가를 일단 주고 며칠 뒤에 다시 나와서 결정을 하던가 뭐 이런 그렇지. 수순을 생각하면서 신은수 민정수석이 있었던 쪽과 비슷한 모양새가 되길 기대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2번 연속으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청와대는 경우의 수를 대비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대로 가는 겁니다. 전부터 징계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거를 법무장관이 보고했고 본인 스스로 자리를 던지겠다가 나왔고 그게 수사권을 갖다가 조정해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해가면서 한 군데 몰아주는 건 안 되고 세 군데 쪼개주는 건 되고 이게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들먹거리면서 할 얘기가 아니고 심지어 그렇죠. 이 모든 건 검찰총장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그걸 몰고 갔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로서는 즉각 수용했다. 끝. 이걸로 발표하고 끝내는 게 제대로 된 처리였던 거죠. 자,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 서설이었고요. 예. 이제 한번 다른 분석 한번 해봐야지.